매년 4월, 5월이면 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아주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근데 이 전화 중에 상당수가 이 프리랜서 분들의 전화라고 합니다.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함께 이 프리랜서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프리랜서라는 분들이 이 세금 신고에 익숙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가 많이 가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랜서 분들이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3%, 그리고 지방세 0.3%에서 3.3%를 떼고 받습니다. 근데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에 국세청이 보고한 거 보면 국세청에서 좀 이 부분을 좀 도와주겠다, 이런 발표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건지 좀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3이라는 거를 떼고 주나요? 프리랜서 분들은? 예, 맞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자. 예. 네. 그러나 이제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죠. 예,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네. 발생한 소득에서 이제 3.3%의 원천 징수를 한 후에 그 차액을 지급받는 인적 용역 제공자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그러게 이제 배달을 해주는 배달원 분들, 그 다음에 대리운전 기사, 그 다음에 골프장 캐디, 간병인, 보험 설계사, 그리고 가수나 배우분들도 사업자 등록이 없으신 분들은 결국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죠. 예, 맞습니다. 이 프리랜서 분들이라는 건 그때그때 일을 하고 돈을 받을 때 분명히 세금을 원천 징수했단 말이죠. 근데 굳이 뭐 세금 신고를 뭐하러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높지 않으셔서 네. 신고를 안 해도 사실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도 사실 많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3.3%의 그 원천 징수를 받았던 부분을 네. 환급을 받으셔야죠. 예.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설명입니다. 굳이 뭐 안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원천 징수 3.3%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세금을 오히려 더 냈다. 그러니까 세액은 0원인데 환급을 못 받았던 5년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찾아내서 환급을 받으실 수도 그렇군요. 있죠. 예. 과거에 이랬는데 그거 3.3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고요, 5년치 거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리랜서 어떻게 세금 신고하면 됩니까? 먼저 소득 구간이 아주 낮은 분들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세금 신고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 프리랜서 소득이 예를 들어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이면서 올해 당해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세법상 단순 경비율 적용을 받습니다. 네. 이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프리랜서 소득을 벌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를 전부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는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이 정도 썼겠거니 라고 해서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이 단순 경비율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 꼭 유념하셨으면 좋은데, 단순 경비율은 이 코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60%에서 70%로 인정받으세요. 네. 그러면 내가 얼마를 썼든 간에 상관없이 60%에서 70%를 인정받기 때문에 이 세액을 계산을 해보면 다른 이제 본인의 기본공제나 이런 것들까지 합쳐지게 되면 대부분 세액은 0원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3.3%의 원천 징수 받았던 부분을 환급 받으셔야 되죠. 그렇죠. 이걸 위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이 말 그대로 공돈을 좀 받아간다. 네. 왜냐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2월에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면서 본인의 좀 이 공돈을 받아간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듯이 프리랜서의 공돈을 받아가는 건 이 환급금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올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 납부 편의성 제고를 해주겠다라고 인수해서 이제 말을 했었죠. 그래서 신고 안내만 기존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환급 안내까지 해주겠다. 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발벗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급 안내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환급 안내라는 게? 정말 이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인데요. 네. 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사실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하는데 또 세법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그럼요. 노릇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서 신고를 안 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국세청이 환급액을 계산을 해서 이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 개인별로요? 예, 예. 환급액을.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납세자가 환급 계좌를 등록을 하면 국세청이 환급을 해주겠다. 말 그대로 계좌 등록만 일치만 하면 결국은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종소세 환급이 발생한 모든 이들에게 뭐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직은 이게 다 시스템화돼 있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소득 원천 징수가 이뤄진 그 프리랜서 중에서 소득 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분들, 2,400만 원 이하 예. 연수입이요. 예, 네. 먼저 이분들에 대해서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 환급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주겠다라는 게 국세청의 지금 이 환급 서비스 취지입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좀 영세한 프리랜서 분들은 이런 제도 몰라서 환급액을 잘 못 챙기고 있었는데 이걸 아예 국세청에서 안내를 해서 계좌만 등록이 되면 거기다 돈을 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분이 연소득이 2,400만 원이 안 되면 이제 국세청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2,400만 원이 넘으면 그냥 방치인가요? 이제부터는 확실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인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그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2,400만 원이 넘어가면 기준경비율을 적용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작년 사업소득 2,4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기준경비율은 사실은 이 코드마다 다르지만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5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10%만 인정받으면 500만 원밖에 경비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프리랜서 경비 처리 항목 보시게 되면 사실 본인이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이 그것보다 더 많이 썼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서 홈택스에서 항목별로 나눠서 이제 처리 항목별로 본인이 썼던 금액이 얼마인지 1년치 경비를 계산을 해서 각각 기입을 하셔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D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작년까지는 계속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환급액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관성적으로 올해도 단순 경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5월 달에 홈택스에 꼭 로그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본인의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인지 기준 경비율인지가 나와 있어요. 네. 이 대표적인 유형이 D 유형입니다. A, B, C, D 유형인데 그러면 기준 경비율인데 단순 경비율을 써서 신고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 과도한 경비율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원세액이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아주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이 관성적인 신고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건지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 건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 중에도요, 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또 이제 근로소득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발생한 형태인데 아무래도 이 주중에는 근로소득을 벌고 그 다음에 야간이나 주말에 이제 코로나 프리랜서로, 시국에 프리랜서로 배달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프리랜서를 같이 합쳐서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까먹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꼭 추징을 당하겠죠.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1년간 총소득에 대해서 다 합쳐서 신고를 하는 건데 근로소득은 그 사업주가 매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네. 이 세금 신고를 굳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시거든요. 네. 그러나 본인이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5월 달에 무조건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정말 많이들 놓치세요. 그리고 또 신고를 하시면서 이 놓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근로소득자만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사업소득 프리랜서 쪽에 반영을 해버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득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그 소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 정확히 구별을 해서 소득공제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건데 구별을 안 하시고 이거를 뭉뚱그려서 막 넣어버리셔서 결국은 잘못된 신고가 됐다라고 해서 원세액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경우를 많이들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공제도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5월에 신고하는 거죠? 예, 5월 달입니다. 5월 31일까지인가요? 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프리랜서 분들 이번 5월에 꼭 소득 신고해서 본인이 원천 징수했던 3.3%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